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할 뜻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의원, 신임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김재남 기후환경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지난 7일 노영민 비서실장과 6명의 고위 참모가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 만에 절반을 바꿨는데 노 실장은 후임자를 찾기까지 조건부 유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잠수교 통행이 열흘째 통제됐습니다. 장마 전선 영향으로 오늘도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 집단 감염이 서울 남대문 시장 상가로 번졌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발생한 게 3건 확인됐습니다. 성희롱을 방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아닌 해당 직장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명시돼 있는 데다 성희롱 예방 교육마저 주먹국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MBN이 취재했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잠수교회 통행은 열흘째 통제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김민수 기자, 지금 잠수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잠수교가 내려다 보이는 반포대교 남단에 나와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현재 잠수교 수위가 7.41m로 어젯밤보다 오른 상태입니다. 이 차량 통제 기준 수위인 6.2m를 1m 이상 웃돌면서 잠수교 통행은 열흘째 완전 통제됐습니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도 초당 7,500톤이 넘는 물을 쏟아내고 있어 당분간 수위가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 잠수교와 강화대교 남단 개화 육관문 등 두 곳의 통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도로 통제 구간은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도로 통제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들어서 비가 계속 내리면서 비 피해도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시 일대에 시간당 9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지하철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1일부터 계속된 비로 3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으며 공식 집계된 이재민만 7,000명입니다. 피해 지역마다 복구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지만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어 복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 장마가 오늘로 49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도대체 비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네, 끝도 보이지 않는 장마죠. 오늘도 비가 오면서 올해는 2013년에 49일과 함께 역대 가장 장마가 길었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내일도 비가 예보됐는데 그렇게 되면 50일이 되죠. 50일째 장마가 이어지면서 최장 기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방엔 오늘 16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제6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는데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지는 않지만 여기서 공급되는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면서 서해상의 비구름대가 더욱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비가 계속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반포대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암댐 보트 실종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였던 어제 춘천시청 소속 실종자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남은 실종자는 2명으로 구조당국은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 군 병력들이 늪지로 변한 풀숲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의암댐 보트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 수색 인원 2,300여 명을 비롯해 헬기 11대와 보트, 수색견까지 동원됐습니다. 아침 일찍 수색을 재개한 구조당국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2km 떨어진 이곳에서 실종자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춘천시청 소속 주무관으로 사고 당시 경찰정에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에도 수색은 이어졌지만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오후 들어 다시 굵어진 가운데 실종자들이 잇따라 발견된 곡선 지류를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부유물이 쌓이는 이렇게 커브 지점이나 그런 데 위주로 해서 포인트 찍어가지고 수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보와 수상수색을 병행 중인 구조당국은 오늘부터는 경기도 가평 일대로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전국적인 비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당은 강원으로, 통합당은 호남을 찾아 수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여야는 모처럼 재난 복구를 위해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백길정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속출하자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일제히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 일대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대피소에서 이재민들 생활의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최소화되도록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부겸 후보는 서울 흑석 빗물 펌프장을 방문했고 박주민 후보도 강원 지역에 피해를 입은 마을을 비공개로 방문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예정에 없던 일정을 추가해 홍수 피해가 극심한 전남 구례로 내려가 복구 현장을 살폈습니다. 날이 개이면 이 피해 지역에 오셔서 전 국민이 좀 같이 이 손을 모으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2조 원도 안 남은 예비비로 수해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여야가 모처럼 추경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수해 규모가 커서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만약 4차 추경이 추진된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인데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번 장마로 북한의 비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전역을 초토화했던 2007년 장마보다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예비 양곡까지 풀어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너도 나도 배수로 정비에 나서고 농작물도 쓸려가지 않도록 끈으로 묶습니다.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서둘러 복구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황해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 내륙 지역과 황해북도 남부, 개성시에서는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해북도 음파군 대청리에는 붉은색 트럭이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유사시 대비 비축 식량인 예비 양곡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려는 겁니다. 이곳은 폭우로 제방이 무너져 여의도 2배 너비의 논이 물에 잠기고 주택 730여 채 등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무위원장 예비 양곡까지 해제하여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보내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현재 북한은 지난 2007년 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위원장의 예비 양곡까지 풀어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 수해 복구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남대문 시장 상가로 번졌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발생한 게 확인돼 방역당국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은 한 상가에서 함께 일하는 의류 상인들입니다. 감염고리는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였습니다. 교회 교인이자 해당 상가에서 일하는 여성이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자녀까지 감염된 게 확인되자 상가 상인 20명이 서둘러 검사를 받았는데 그중 7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남대문 의류상가 무더기 확진을 반석교회 2차 감염으로 분류했습니다. 집단 감염 소식에 상인 대부분은 상점을 일찍 닫거나 코로나 검사를 위해 귀가했고 손님들의 발길은 확 줄었습니다. 금방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다녀도 팔기 힘든데 안 다니잖아요.
시장에선 주로 현금을 사용하는 데다 CCTV도 없어서 방문자 추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에서 그동안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3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변이가 확인된 사례는 파키스탄 유입 사례 2건과 우즈베키스탄 유입 사례 1건인데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를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하고 감염력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보험금 95억 원을 타내려고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어제 보험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졸음운전에 대한 죗값으로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 짙은 새벽 어둠 속 승합차 한 대가 속도를 내더니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의 2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운전자인 남편 이 씨는 보험금 95억 원을 노려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등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이제 지연이자까지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계약상대 보험사 11곳 중 3곳의 계약보험금은 10억 원이 넘는 거액.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는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란 입장이어서 민사소송에 대거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미 시카고 최대 번화가에서 한밤중에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폭도들과 경찰 사이 총격전까지 있었는데 시카고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한인 피해 신고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물건을 훔치기 위해 사람들이 상점의 유리를 깨버리고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한 남성은 약탈한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차에 싣고 가버립니다. 배낭에 너무 많은 약탈품을 넣다 보니 도망가다 흘리기까지 합니다. 무법천지가 돼버린 도심은 그야말로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수백 명의 폭도들이 시카고 도심 번화가 한복판에서 상점과 명품 등을 약탈했습니다. 이들은 진압에 나선 경찰을 향해 사제 최루탄을 쏘고 돌을 던지며 저항했는데 일부는 경찰의 총격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체포됐고 경찰관 13명이 다쳤습니다. I've lived here for 20 years and it's getting scary because you can't walk out now.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시카고 남부 우범 지역에서 발생한 경찰과 총기 소지자 사이의 총격전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탈과 폭동은 총격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항의 시위와도 연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These were not poor people engaged in petty theft to feed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This was straight up felony criminal conduct. 이번 사건으로 시카고 연방법원은 하루 임시 휴무 조치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 사고로 결국 레바논 내각이 총사퇴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부패한 정권이 만든 인재로 규정한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자 총리가 결국 총사퇴를 발표한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대형 폭발이 일어났던 지난 4일 레바논 베이루트 앞바다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거대한 버섯 모양의 구름이 하늘로 치솟고 잠시 뒤 폭발에 충격파가 미치자 바다 위 보트가 흔들립니다. 이번 폭발은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6년 전부터 보관된 질산 암모늄이 원인으로 추정되면서 정부 관료들이 수년간 인화성 물질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베이루트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사흘째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고조되자 레바논 내각은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이번 폭발이 고질적인 부패의 결과라며 총사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نحتكم إلى الناس إلى مطلبهم بمحاسبة المسؤولين عن هذه الكارثة المختبئة منذ 7 سنوات. 디아브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시아파 정파 헤즈볼라의 지지를 얻어 올해 1월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침체와 더딘 개혁으로 여론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폭발 참사까지 겹치며 7개월 만에 퇴출당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아트테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술을 뜻하는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신용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니터 화면엔 다양한 미술 작품이 가득합니다. 일하다 짬이 나는 족족 온라인 구매를 하다 보니 액자에 담긴 그림부터 작은 인형까지 사무실 한켠엔 작품들이 수두룩합니다. 작품 감상만 하다 자연스레 거래까지 발을 들인 윤보영 씨는 예상보다 꾸준한 수익에 미술품 거래로 재테크를 할 정도입니다. 전시회나 미술관 직원분들과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세요. 인터넷에 그런 정보를 좀 참고하시면 돼요. 코로나19로 미술 시장 역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값비싼 고급 취미로 여겨졌던 아트테크가 2030 세대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제약이 사라져 신진 작가들의 전시 기회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형성된 작품 시장이 커졌고, 기존 자산 투자 방식보다 불안 요소가 덜한 대체 투자로 각광받으면서 지난해보다 투자자가 20% 넘게 늘었습니다. 소비적인 욕구도 충족시켜줄 뿐더러 코로나로 인해서 그림의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20, 30대 분들의 가치관 그런 부분이 좀 잘 맞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현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동성 전환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의해서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젊은 층의 이색 재테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트테크. 코로나19로 침체된 미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언론 브리핑 도중 돌연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와 브리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부지 밖에서 총격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AP통신은 백악관 밖에서 총격이 있었으나 현재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난리로 시름을 앓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요. 그리스에서도 폭우로 마을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사람들이 다녀야 할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자동차들은 여기저기 뒤엉켜 있는데요. 마을 어느 곳을 둘러봐도 성한 곳이 없어 보이는 이곳은 그리스의 에비아 섬.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곳에 집중호우와 함께 폭풍이 몰아쳤는데요. 이번 폭우로 80대 노부부와 생후 8개월 된 아기 등 7명이 사망했고 강둑이 쳐져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 일부 지역에서도 연간 강수량의 80%에 달하는 300mm의 폭우가 덮치기도 했는데요. 속출하는 비 피해로 전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네요. 여기 바다에서 진귀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이 모습을 목격하기란 쉽지 않다는데 어떤 광경이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이 세 남녀 친구들은 일생일대의 경험을 했다는데요. 배를 타고 미국 보스턴 앞바다를 항해하던 중 고래를 만난 겁니다. 커다란 몸집을 자랑하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고래. 일렁이는 파도를 만들어내는 고래의 몸짓은 정말 진귀했다는데요. 고래와의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였다고 하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엄청난 광경이 이 친구들에겐 잊지 못할 장면이 됐다네요. 한 주택가에서 특별한 의미가 담긴 연주가 펼쳐졌습니다. 한 소년의 소중한 첼로 연주를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주택 앞마당. 마스크를 쓴 한 소년이 악보를 펼쳐두고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한음한음 첼로 현을 켤 때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주변을 감쌉니다. 올해 10살인 첼리스트 타란티엔이 자선기금을 모으기 위해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노숙자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 자신의 집 앞에서 연주를 하며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한 돈은 국제구조위원회에 전달된다는데 아름다운 멜로디가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로써 장마는 무려 49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장마 전선의 힘은 도무지 약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양주에서는 245.5mm, 서울 성동에서도 177.5mm, 보성에서는 140mm가량의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선형으로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를 퍼붓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에서는 많은 곳 15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은 30에서 80mm, 전남과 경북 북부는 20에서 6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고요. 특히 경기와 충청 북부, 전북 순창에서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강도는 오후부터 약해지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강원과 영남, 전남 동부 내륙, 제주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 33도, 대구는 34도, 강릉 32도가 되겠고요.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잠시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맛비는 하루 쉬어가겠지만 대신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